50억 이하의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싶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현금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 법인으로 하면 한 70%에서 80%까지 대출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35억에서 40억 정도 나오잖아. 근데 지금 고금리니까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내가 받은 임대료 다 은행 이자로만 줘야 되잖아. 경기가 어렵든 금리가 높든 최소한 모든 건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간 안에는 수익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2%대의 수익률이야. 3%대 극히 드물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50억짜리의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2%대면 1,0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야. 수익이 1,000만 원 나와가지고 내 통장에서 보태서 이자를 내야 되는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경기가 어려우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시장 경제를 잘 알기 때문에 들어가서 주워오거든. 부동산 줍줍한다고 하잖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딱 잡혀먹기 좋은 시장이야, 지금. 근데 내가 늘 외치는 거는 최악의 경우로 생각하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아파트를 10채를 갖고 있든 억짜리 상가를 갖고 있든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는 늘 최악의 경우로 생각하라. 내가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 그러려면은 어떤 거든지 간에 최소한 4%대 이상은 나와줘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돼. 돈이 많은 사람한테 잡혀먹지 않게끔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꼭 수도권만 보잖아. 수도권은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2년 후, 3년 후 시세 차익을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경기가 어려울수록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엄청 좋은 시장인 거고, 돈이 어중간하게 있는 중산층들, 그 이하의 사람들 보면 50억짜리 건물 같은 거 갖고 있잖아. 이렇게 2%대 수익만 갖고 있으면 경매로 넘어가든 부실채권으로 넘어가든 돈이 많은 사람한테 급금매로 던지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예측한 금리 인하가 지금 빨리 안 되고 있어. 요새는 임대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보증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거든. 보증금은 은행에서도 하나의 빚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은행도 대출을 해줄 때 보증금이 얼마 나는 거를 반드시 따져. 왜? 그거는 건물주가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빚으로 보더라고. 보증금 자체를. 우리가 왜 갭 투자할 때 보면 전세자금 많이 받아서 하잖아. 그걸 다 빚으로 본단 말이야, 은행에서는. 이런 50억 원 이하의 수익형 부동산들은 최소한 2천만 원 정도는 나와줘야 4%대에서 5%대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다른 유튜버들은 다 2%대만 얘기해. 그리고 1%대가 나오면 엄청 잘 나온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내가 이 경기에 1년, 2년, 3년을 버텨야 되는데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결국은 돈인데 만약에 그 건물 내가 못 버텨서 이자 감당 못해서 중간에 또 공실이 생겼어. 나는 결국 그 건물이 뺏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꼭 서울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중에 전체를 다 채우고 임대를 다 맞춰서 팔았을 시점에 시세 차익을 보는 것보다는 중간에서의 수익형을 나는 반드시 보라고 하거든.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는 4%대 5%대가 많아. 근데 유튜버들이나 언론에서 다 서울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코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것만 투자 상품인 줄 아는 거야. 안정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수익형으로 갔을 때 내가 나중에 던졌을 때 매매했을 때에 그때 조금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한 걸 덜 생각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4%대 이상은 나와줘야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훌륭하다고 보는 거야.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법인으로 80%를 만약에 40억을 대출을 받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자만 얼마야? 2천만 원이야. 이자만 2천만 원이라고. 그럼 어떻게 끌고 나갈 거야, 그거를? 끌고 나갈 수가 없거든. 그리고 장사가 안 되면 보증금 다 까먹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보증금 다 까먹을 정도로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서울은 계속 잘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서울 거 사라고 하잖아. 꼭 서울만 보지 않아도 돼. 지방을 한번 바라보고 최소한 4%대에서 5%대 정도 맞춰져 있는 걸 보면서 얼마든지 시장은 내가 던질 수 있는 시장이 왔을 때 이자 감당하고 간 것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시세 차익을 또 받을 수가 있어. 거리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된 거잖아. 핸드폰 하나로 다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률도 안 나오는데 힘들어가지고 은행에 이자도 잘 못 내고 몇 년 후에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건 바보다. 그런 얘기를 내가 고객들한테 늘 해주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동산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생각 안 해. 늘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아파트 10억짜리를 5개를 갖고 있으면 50억이잖아. 그런데 5개를 갖고 있을 때도 전세로 갖고 있을 때하고 월세로 갖고 있을 때하고 수익을 계산을 해야 되고
전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갭 투자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50억 전후 사이즈가 가장 어려워.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다 어렵더라고. 그리고 하락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 지금 다 곪고 있는 느낌? 지금 뭔가 안에서 막 썩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아마 하반기가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경제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다들 지금 걱정들 하고 있고 시시는 하고 있는데 예측은 하고 있더라고. 어느 유튜브들이 법인으로 하면 90%까지 대출해준다고 하잖아. 대출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건물에 대한 빚이 많잖아? 그러면 내가 충분한 수익률을 못 내.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 대출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증금을 아주 적게 주려고 그래. 그리고 임대료를 최대한 깎으려고 그래. 그게 사람 심리잖아. 그 건물 자체를 부자의 건물로 보지 않아.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물건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사람들이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부동산 물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임대료도 많이 못 받아. 그러니까 수익률을 많이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서울 물건들이나 수도권 물건들이 10%대밖에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50억짜리 수익형 부동산을 공략할 때는 어떤 경우든 만약에 서울에서는 내가 어렵다 그러면 뭐 광역시로 가도 되고 눈을 돌려서 최소한 4%대 이상은 나오는 거를 공략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고 수익성을 보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으로 보는 게 가장 키포인트다.